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잠시 멈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작은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전, 그 설레는 시작점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겪었던 아주 특별하고도 현실적인 경험담입니다. 특히 평생을 헌신해온 직장에서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새로운 삶의 장을 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깊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회사에 몸담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는 어느덧 30년의 세월을 함께했고 두 아이를 키워 사회로 떠나보내기까지 저희 부부의 삶은 늘 분주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현관문을 나섰다가 밤 9시가 훌쩍 넘어 파김치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쳇바퀴 같은 일상. 주말이면 회사를 위한 골프 약속과 경조사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와 마주 앉아 오붓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정도였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자 텅 빈 집안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과연 행복한가? 회사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저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전 같지 않은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라는 연결고리가 희미해진 후 서먹해져버린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무심코 넘기던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퇴한 노부부가 하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유랑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 그 자유와 낭만이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영상을 본 아내의 눈도 저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모든 대화는 캠핑카로 시작해 캠핑카로 끝났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캠핑카의 종류와 가격을 비교하고 주말이면 직접 전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캠핑카 동호회에 가입해 수많은 후기를 읽으며 우리의 꿈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인생 이막이야. 마침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온 적금을 합치니 꿈에 그리던 캠핑카를 살 자금은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린 정말 자유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아내 역시 저만큼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실컷 보자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화면 속 낭만 뒤에 숨겨진 고된 현실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달콤한 꿈에 부풀어 우리는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새하얀 캠핑카를 인도받던 날 저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감격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우리 거야. 아내가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캠핑카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침실, 간이 화장실과 주방까지. 이 작은 움직이는 집은 우리의 자유를 실현해줄 요술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첫 여행지는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남해였습니다. 바다를 보며 캠핑카에서 잠들고 싶다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 저희는 마치 30년 전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처럼 설레었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고 빡빡한 일정에 쫓기던 지난날의 가족 여행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오직 우리 둘의 속도에 맞춰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진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해 바닷가에 도착해 캠핑카 문을 열었을 때의 그 해방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캠핑카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던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남해에서의 일주일을 보낸 후 저희는 설악의 기상을 느끼기 위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해의 푸른 바다를 찾아 강릉에 머물렀습니다.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특히 강릉 앞바다에서 캠핑카 문을 열고 마주했던 일출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그 순간 35년간 짊어졌던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SNS에 올린 우리의 여행 사진의 친구들은 부럽다, 진짜 멋지게 산다는 댓글을 달아주었고 저희의 어깨는 더욱 으쓱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배에 캠핑카를 싣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머물며 한라산에도 오르고 우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저희 부부는 다시 연인이 된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다른 곳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삶.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아내와의 관계는 다시 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행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신기함과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불편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누수였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캠핑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수리업체를 찾아가니 수리비만 50만 원. 하지만 수리를 해도 비만 오면 다른 곳에서 또 물이 샜습니다. 전기 시설도 말썽이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 냉장고가 멈추고 찜통더위에 에어컨도 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충전조차 못하는 원시적인 상황에 아내의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서는 스위치 하나면 다 되는 건데 산골이나 외딴 바닷가에서는 인터넷 신호가 잡히지 않아 세상과 단절되는 답답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온 걱정스러운 연락조차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하면 어떡해요. 아들의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장실과 세탁 문제는 아내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좁고 불편한 간이 화장실에 뒤처리는 끔찍한 일이었고 며칠에 한 번씩 빨랫감을 싸들고 코인 세탁소를 찾아 헤매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이거 못하겠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울상을 짓는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사는 게 낫겠다. 아내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돈이었습니다. 캠핑카는 생각보다 잔고장이 잦았고 수리비는 비쌌습니다. 기름값, 식비, 자잘한 생활비를 합치니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운 돈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수입 없이 지출만 계속되자
저희 부부의 대화에는 돈 이야기가 오르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붙어 지내다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서로의 사소한 습관들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좀 제자리에 놔요. 당신도 화장품 좀 아무데나 두지 마. 집에서는 각자의 공간으로 피해버리면 그만이었을 사소한 다툼이 피할 곳 없는 캠핑카 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랑을 재확인했던 그 좁은 공간은 어느새 서로를 핥히는 감정의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낭만은 사라지고 고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7월 중순, 폭염이 절정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새로 된 캠핑카 내부는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더워. 에어컨 좀 계속 틀어줘.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지만 에어컨을 계속 틀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될까 두려웠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녁 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저희는 더위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다음 캠핑장 예약을 맞춰야 한다는 조급함에 저는 무리해서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보,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아내의 만류에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늦으면 자리 없어. 조금만 참아. 운전을 하는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빨개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지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끝으로 제 의식은 끊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열사병과 탈수가 겹쳐 실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 갓길에 차를 세웠고 아내가 재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들어온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제 고집과 욕심 때문에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 캠핑카 생활 말이야. 나 정말 무서웠어. 당신 잘못될까봐. 아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위험한 생활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6개월간의 꿈 같았던 그리고 지옥 같았던 저희의 캠핑카 여행은 막을 내렸습니다. 6개월 전 자유를 외치며 떠났던 그 길을 이제는 집을 그리워하며 되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캠핑카에 짐을 내리는데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랑 맞지 않았을 뿐이야. 아내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캠핑카는 중고차 업체에 넘겼습니다. 6개월의 꿈은 생각보다 큰 손해를 남겼지만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평범한 일상. 처음 며칠은 무료함에 몸서리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안한 것이었는지를. 넓고 깨끗한 집 화장실에서 마음껏 샤워를 하는 것이 천국처럼 느껴졌고 넉넉한 냉장고에 식재료를 채워넣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푹신한 우리 집 침대에 누워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저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상추가 자라는 모습에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매일 저녁 우리 동네의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제 경험을 살려 동네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어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와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정처 없이 멀리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보, 우리 참 멀리도 돌아왔네. 그러게. 그런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캠핑카는 사라졌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피어났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마시는 신선한 공기, 아내와 마주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웃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걷는 동네 산책길. 이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희는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꿈꾸고 계신가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낭만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저희처럼 쓰라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